벌써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. 당대표 후보들 간의 도를 넘는 비방전에 이른바 막장 드라마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특히 원희룡 후보가 심지어 한동훈 후보 가족의 색깔론까지 꺼내들면서 두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보수 인사들을 모두 1000명이 넘게 잡아들였던 바로 그런 당사자가 지금 그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 없이 우리 당을 지금 접수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운동권에서 전향한 좌파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잔당들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? 소통이 안 된다. 소통을 했다는 분이 뭐 극소수인데요. 예를 들어서 김경률, 진중권 또 그렇게 같이 왔던 뭐 정의당 참여연대 인사들 이런 부분과는 매우 활발하고요. 민청학년 주동자셨던 이모분이 계시죠. 그리고 통역당 신영복 거기에 대한 뭐 추모사, 뭐 기념사 이런 거에 가장 앞장섰고 제가요? 좌파 언론의 제가 본거지인 프레시안의 설립자이면서 그분이 이해찬 당시 총리와 함께 실제로 민청년 세대의 대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인 어른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검찰 경력은 있지만 민주당 분이시죠?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? 저는 네.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. 제 이모부님하고는 저는 20여 년간 본 적도 없어요. 저를 어떻게든 좌파 몰이를 하시는데요. 아 정말 2024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.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? 20여 년간 저는 본 적 없습니다. 그것도 조사하셨어요? 아니요. 조사를 안 했죠. 어떻게 가족관계 내부를 조사합니까? 네, 여러분 방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런 이야기까지를 나누고 있는 것이 요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토론회입니다. 구자룡 위원께요. 자, 그래서 일부 언론은 저 대목을 딱 꼬집어서 드디어 색깔론 논쟁까지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토론에서 가장 나오면 안 되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토론이라는 게 보통 이제 대화의 연장이잖아요. 우리 네. 그냥 사소한 친구들끼리 말싸움을 할 때도 어떤 쟁점에 대한 얘기에서 말이 딸리면 내가 누군 줄 알아? 네가 뭔데 그래?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토론은 거의 끝난 거다 이런 네.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인의 색깔도 아니고 이모부까지 끌어와가지고 보통 그러려면 우리 헌법상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행위 책임이라 그러거든요. 네. 법에서도 헌법에서도 쭉 우리는 그걸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동훈이 이렇기 때문에 좌파다 이것도 아니고 이모부가 있는데 그럼 이모부가 그래서 한동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한동훈이 어떤 행위를 했으니 좌파적인 영향을 받는다 뭐 요 정도 나와야지 토론에 꺼낼 수나 있을 법한 얘기인데 그것도 아니라 주변에 인척 먼 인척 중에 누가 있지 않냐. 근데 또 만난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당황하시면서 가족 내부 일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조사도 없이 왜 그런 얘기 하시나. 그러니까 너무 근거 없이 던지는 게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색깔론을 끌고 나오면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좌파 쪽하고 친하다라고 하면 그거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프레임이거든요. 네. 윤 대통령이 공격받을 때도 송영길 전 대표가 윤 대통령 공격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은혜 받아서 승진했던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저쪽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. 반대로 또 강성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좌파가 보낸 트로이의 목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. 네. 그런 가장 안 좋은 것들을 상기시키는 저런 방식의 토론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세를 꺾이게 만들고 국민들의 좀 이제 호감을 이제 반감시키니까 굉장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색깔에 대해서도 원희룡 후보는 또 설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저게. 네. 굉장한 자승자박인데 본인은 애초에 본인 자체가 운동권 출신이시고 그리고 탈당도 하셨었고 그때 선거 국면에 제주지사 선거에서 유리하게 또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싶으셔서 도민이 원한다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걸 먼저 내놓고서 색깔론이나 이런 걸 띄운 적은 없잖아요. 근데 그것을 원희룡 후보가 본인의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낸 것은 아 이제 정말 토론이 끝까지 갔고 저것마저도 붙들어야 할 정도로 좀 상황이 몰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뭐 원희룡 후보, 한동훈 후보 다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까지 토론이 이렇게 보면은 진전이 됐다고 할까요?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할까요?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은 이제 그 구자룡 의원께서는 이제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원희룡 후보 쪽에 사뭇 비판적인 이제 그런 논조에 이렇게 방금 토론이 되셔서 이번에는
원희룡 후보의 그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. 이준우 대변인님, 자, 이 이모부를 이제 거론한 부분이 특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. 원희룡 후보 모르지는 않으셨을 텐데 꺼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걸 지금 색깔론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색깔론이 아니라 치열한 인물 검증이다.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아, 네.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. 대선 때 보면은요 후보에 대해서 상호 주변 인물과 친인척에 대한 검증이 아주 치열합니다. 가족이라든가 당연하죠. 또 자녀라든가 부인이나 배우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과거 경력이나 또 과거 사고 쳤던 것들 또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묻고 해명한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요. 이게 대선 때는 자연스러운데 왜 전당대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. 이건 좀 말이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. 치열한 인물 검증 과정 중에 하나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토론도 어느 선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켜야 될 선? 네, 그건 그렇죠. 어떻게 보십니까? 선 당연히 지켜야죠. 네. 근데 그러나 이번 건 선을 넘어간 토론은 아니었다. 그럼요. 대선 때는 선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? 네. 국민들이 좋은 선택, 이 시대에 맞는 선택, 상황에 맞는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. 치열한 것은 범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그러나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닌가요? 금도라는 게 있을 수 있죠. 네. 금도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새로운 금도는 아니지 않습니까? 대선 후보에서 후보 주변 인물에 대한 검증고 상호 치열한 공방이 있는 건 당연한 것처럼 전당대회에서도요. 84만 당원들을 대표하는 거고요. 네.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손발을 맞출 것이냐,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, 그리고 그 당정 관계에서 그분의 마음이 정부와 우호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검증한 거는 당원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. 그 당원들 요구를 받아서 치열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이렇게 색깔내라고 규정한 거는 매우 유감스러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더 이상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지? 아니요, 그 치열한 검증이다라고 포개기에는 이모부 검증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모부가 뭘 어쨌다는 건지, 그러니까 치열한 검증 좋은데 근거 있이 후보의 그 자질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후보 본인도 아니고 이모부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원희룡 얘기하는데. 후보의 이제 그런 저는 토론을 꺼낸 의도는 그 한동훈 후보와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.